네, 다음은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좋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한줄평 자체가 확대된 리스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선 주변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측에서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경기 방향성에 대한 리스크가 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엇갈리게 집계되는 경제지표들 역시도 최근 형성된 경기 바닥 통과 기대감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하면서 증시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수입이 다시 부진하게 집계되면서 내수 부진 우려가 재부각되었고요. 물가 역시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처럼 신용등급 전망치 강등 이슈와 불균형한 경제지표들로 인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비관적 심리가 다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리스크가 좀 확대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표 국유은행들이 최근 부동산 기업들과 회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적극적인 금융 지원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실제로 11월에 중국 주요 은행들의 민간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이 300억 위안을 상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한 다수 금융기관에서도 내년도 중국 부동산 정책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되는 점이 그나마 증시의 하단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적으로 아직은 좀 정확한 방향성은 안 나오고 있고 혼재된 상황. 거기에다가 중국 내부적으로 어쨌든 간에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 중에 있지만 아직 그럴싸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의 좀 객관적인 그런 위치를 좀 파악해 보고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이슈 두 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가 12일 저녁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롭게 추가된 부양책은 없었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크게 5가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 지도부들은 현재 중국 경제가 수요가 위축되어 있고 일부 산업에서는 공급 과잉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기대치가 약화되고 있으며 잠재된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직면한 위기가 지난해 대비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정책 기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인 온중부진만 주요 기조로 삼았더라면 지금은 이에 더해서 개혁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의미를 담은 이진토고지라는 것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그 후에 기존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은 선리후파란 메시지를 추가하면서 리스크 대응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거시정책에 대한 어조가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적시성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더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년도 1순위 정책 과제를 지난해와 달리 첨단 산업 육성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지방정부 리스크란 불확실성 속에서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부동산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정책은 없었지만 지난 11월 금융공작회의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제는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보장과 주택 건설을 확대한다는 등의 이러한 공급 측면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정치국 회의에 이어서 이번 회의도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라는 이러한 투기 관리 문구가 미언급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미분양 문제 등 구조적인 부동산 리스크를 의식하기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2024년에도 중국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는 사실상 완화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완화 정책 계속해서 좀 영향을 좀 잘 받아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지표 일정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투자, 그중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 지표의 개선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MLF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컨센서스로는 이제 동결로 나와지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6,500억 위안의 규모가 만기 도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투자 지표 그리고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 유진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